여러분 이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 확인된 원유만 무려 2080억 배럴. 돈으로 환산하면 경 단위가 넘어가는 그야말로 자원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방석 위에 앉은 국민들이 왜 지금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내다 팔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미스터리한 숫자의 괴리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70년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대학 캠퍼스에서는 남녀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런던이나 뉴욕의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막강했고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으로 떠나던 시절이었죠.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건 팔레비 왕조였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강력한 친미 정책을 바탕으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이란을 현대화시켰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고 공장을 짓고 여권 신장을 주도했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팔레비의 백색혁명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통해 땅을 농민에게 나눠줬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슬람 성직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게다가 오일 쇼크로 돈이 넘쳐나자 빈부격차가 극심해졌고 왕실의 사치와 비밀경찰의 탄압은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호메인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아주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왕조를 타도하면 석유 판 돈을 국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수도, 버스 요금을 모두 공짜로 만들겠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구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겠다는 말에 이란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1979년 우리가 아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와 빵을 꿈꾸며 왕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맞이한 건 40년 넘게 이어질 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 직후 호메이니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경제는 당나귀나 신경 쓰는 것이다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 논리보다 종교적 이념이 우선이라는 선언이었죠. 이때부터 이란 경제는 기형적으로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란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보니아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선재단 정도로 번역되는데 실상은 신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거대 마피아 기업입니다. 혁명 당시 쫓겨난 왕족과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보니아드입니다.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충성스러운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현재 이란 전체 경제의 무려 60% 이상을 이 보니아드와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호텔, 자동차 공장, 통신사,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돈이 되는 사업은 다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만 보고하면 끝입니다. 민간 기업이 성장하려고 해도 이 거대 공룡들과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수익은 고스란히 성직자들과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해외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석유판 돈은 다 어디로 갔냐라고 울부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가난한데 정권의 핵심 계층의 자녀들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기이한 구조. 이란의 시위는 단순한 빈곤 때문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불공정과 약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시위가 다시 격화된 걸까요? 2022년 히잡 시위 기억하시죠? 그때는 여성에게 자유를 일하는 구호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 시위의 트리거는 바로 초인플레이션과 보조금 삭감입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는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가치가 90% 이상 폭락했죠. 시장에 가서 닭고기 한 마리를 사려면 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가야 할 정도입니다. 물가는 매년 50%, 60%씩 뛰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중산층은 이미 붕괴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재정이 바닥나자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연료와 식료품에 주던 보조금을 줄인 겁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싼 기름값과 빵값은 국가가 제공하는 마지막 복지이자 생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 이걸 건드린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지정학적 실패입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고열을 짜낸 돈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중동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이슬람의 의무라면서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격으로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 자식은 굶고 있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내 돈을 쏟아붓고 그마저도 다 날려먹었네? 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의 구호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다. 내 목숨은 오직 이란을 위해 바치겠다. 이 말은 곧 더 이상 종교적 명분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절규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다 건너 미국을 볼까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아니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란 시위는 아주 좋은 꽃놀이패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는 오바마가 맺었던 이란 핵 합의를 찢어버리고 최대 압박 전략을 썼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며 숨통을 조였죠. 위기 행정부인 지금 그는 최대 압박 2.0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개입하려는 이유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트럼프는 그런 도덕적 가치보다 거래의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노리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에너지 안보 흔들기입니다. 현재 이란산 석유를 사가는 유일한 큰손이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싼값에 이란 기름을 사다가 쓰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 정권을 흔들어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란도 잡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 핵심은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화해시켜 거대한 반이란 연합을 만드는 거죠. 이란 내부가 시위로 혼란스러울수록 이란은 밖으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는 곧 중동에서 미국의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셋째, 유가 통제권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굳이 중동 석유가 필요 없죠. 하지만 세계 경제를 주무르려면 유가 결정권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거나 아예 친미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 밸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대신 SNS로 시위대를 응원하고 이란 정부의 자금줄을 더 옥죄는 방식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사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인 만큼 직접적인 개입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란 정권은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이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무력 대응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강하게 진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환율 걱정부터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내가 번 돈을 종교 지도자가 아닌 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와 자유롭게 무역하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들은 1970년대의 풍요를 기억하는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제재 속에 살았던 MZ세대가 손을 잡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가 성공할지 아니면 또다시 억눌리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란 경제를 지탱하던 썩은 기둥들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남의 나라 이야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석유와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이 좁은 바닷길을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 너 죽거나 죽자 식으로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란 내부가 내전으로 치달아 석유 공급이 끊긴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와 원가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란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누적된 경제 실패와 부패한 기득권 즉 보니아드에 대한 생존형 저항입니다. 둘째, 이란 국민들은 과거 페르시아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경제 국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와 미국은 이 혼란을 틈타 중국을 견제하고 중동의 판을 새로 짜기 위해 최대 압박 전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40년 전 빵과 자유를 외치며 왕을 쫓아냈던 그 거리에서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성직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란의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의 일이지만
우리의 지갑과 미래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 뜨거운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